비스마르크는 이 정보를 좀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바꾸어 가지고 언론에 공개를 해버립니다. 프랑스 대사가 무례하게 다짐을 요구했고 분노한 우리의 국왕이 프랑스 대사와의 접견을 거부했다. 그런데 이 문장이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국민들한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불쌍한 우리의 늙은 국왕이 무례한 프랑스 대사에게 모욕을 당했다. 반면에 프랑스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정중하게 질문을 하였으나 비렐름 1세가 하급 관리를 시켜서 우리 대사를 문전박대하고 모독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확 일었습니다. 두 번째, 비스마르크의 천재적인 외교 전략, 바로 상대로 하여금 좌충수를 두게 하는 거죠. 상대를 도발하게 하는 것. 대표적인 사례는 엠스 전부 사건입니다. 이 엠스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휴양지인데요. 엠스 전부 사건의 전말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의 이사벨 2세라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이사벨 2세는 1868년에 스페인에서 일어났던 군부 쿠데타로 프랑스로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의 왕의 자리가 지금 공석이겠죠. 이 공석인 왕의 자리에 당시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혁명파들은 누구를 왕위에 올리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죠. 스페인 혁명 정부는 프로이센에게 왕위를 제안하는데 그 제안받은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다시 말해서 비렐름 1세의 사촌지간이죠. 레오폴드 공이었습니다. 자, 레오폴드 공한테 이렇게 왕위를 제안했던 스페인의 혁명 정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스페인에서 프로이센 왕의 사촌한테 왕위를 제안했을까? 당시 프랑스, 영국, 스페인, 프로이센 이런 모든 유럽의 나라들은 서로 얽히고 얽힌 결혼관계 때문에 친인척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오폴드 공한테 왕위를 제안했는데요. 그러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왜 이 제안에 대해서 놀랐을까요? 만약에 레오폴드 공이 스페인의 왕이 된다고 생각 한번 해볼까요? 저 위에 독일이 있겠죠. 독일도 역시 프로이센의 호헨졸레른 왕가가 왕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레오폴드 공이 이 왕위를 수락했을 경우 역시 프로이센 계열이 스페인의 왕이 된 거죠. 그러면 프랑스는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당시 프랑스의 황제가 나폴레옹 3세죠. 이 나폴레옹 3세는 당시 베네데티 백작을 대사로 파견합니다. 그리고 엠스에 있는 비렐름 1세를 만나게 하죠. 베네딕티 백작은 비렐름 1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페인 왕위를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산책길에 나가는 이 비렐름 1세를 약속도 하지 않고 불시에 다시 찾아온다는 거죠. 어쩌면 굉장한 외교 결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비렐름 1세를 잡고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절대 스페인의 왕위에 오르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달라라면서 서명을 요구하죠. 여러분, 엠스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비스마르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정보로 전달되었는데요. 비스마르크는 이 정보를 좀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바꾸어 가지고 언론에 공개를 해버립니다. 프랑스 대사가 무례하게 다짐을 요구했고 분노한 우리의 국왕이 프랑스 대사와의 접견을 거부했다. 그런데 이 문장이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국민들한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불쌍한 우리의 늙은 국왕이 무례한 프랑스 대사에게 모욕을 당했다. 반면에 프랑스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정중하게 질문을 하였으나 비렐름 1세가 하급 관리를 시켜서 우리 대사를 문전박대하고 모독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확 일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는 비스마르크가 친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프로이센에 전쟁을 선포합니다. 비스마르크는 앞서 오스트리아하고 전쟁을 했고요. 지금 프랑스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 번도 먼저 선전포고를 날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상대가 도발하게끔 만들었죠. 역시 나폴레옹 3세도 비스마르크가 친 함정에 빠진 겁니다. 함정에 빠진 나폴레옹 3세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이센과 프랑스 전쟁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전쟁인데요. 1871년에 일어났습니다.
프랑스도 준비를 했겠죠. 왜 준비를 안 했겠습니까? 선전포고를 했는데. 그런데 그 준비를 너무 극비리에 했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프랑스가 극비리에 준비했던 기관총인데요. 미트레이 웨즈라고 하는 기관총입니다. 앞서 제가 1차 세계대전에서 얘기했던 맥심 기관총이 있죠. 맥심 기관총보다 먼저 만들어졌던 기관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관총이죠. 이 기관총을 믿고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프로이센한테 도전장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극비리에 준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 이 마트레이 웨즈가 전쟁에 투입이 되었을 때 어떤 누구도 조작 방법을 몰랐습니다. 소수 몇 명은 알았겠죠. 거의 무용지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진영은 굉장히 불리하게 놓였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수당 전투에도 참전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생포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포로로 나오는 나폴레옹 3세를 맞이하러 나오는 비스마르크를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 나폴레옹 3세는 수당 전투에서 그와 함께했던 10만 명의 프랑스 병사와 함께 포로로 비스마르크한테 투항을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나폴레옹 3세와 비스마르크죠. 포로로 잡혀있던 나폴레옹 3세의 모습입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까요? 당시 이 프랑스와 프로이센 국민들 간의 감정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독일어 문장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일에 가면은 이런 수고가 있다고 해요. 서둘러라, 빨리 가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데요. Am nach Kassel입니다. Am nach Kassel. 카셀로 빨리 꺼져라 라는 뜻입니다. 너 꺼져 할 때 독일에서는 Am nach Kasse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폴레옹 3세가 아이헨이라는 독일 지방에서 유배 생활 같은 걸 하고 있었습니다. 연금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유배지가 바로 카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헨 지방의 프로이센 국민들이 카셀로 빨리 꺼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Am nach Kassel이라고 얘기를 했죠. 독일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수고입니다. 더욱더 처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역사 최고의 굴욕 장면이죠. 프랑스에는 절대 왕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궁이 있죠. 베르사유 궁입니다. 이 베르사유 궁 거울의 방에서 베를린 1세는 독일 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정말 굴욕적이지 않을까요? 정말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보불 전쟁, 다시 말해서 프로이센과 독일 전쟁의 결과, 프랑스에서 알토란 같은 땅을 프로이센한테 내놓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알사스 로렌 지방입니다. 이 알사스 로렌 지방은 우리가 학교 때 마지막 수업 국어 시간에 배우셨죠. 알퐁소 도데의 대표적인 소설입니다. 이 마지막 수업의 배경이 되는 지역입니다. 알사스 로렌 지방이 프로이센으로 간다는 말은 철광석의 산지 그리고 석탄 산지가 프로이센한테 넘어갔다는 거죠. 이때부터 프로이센은 산업혁명 박차를 가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